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사람들도,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인구가 주는 게 그 꼭 문제냐. 인구가 줄면 주는 대로 또 우리가 뭐 첨단 산업이 발전하니까 생산력을 유지하면서 좀 더 뭐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또 전략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멸 문제도 뭐 도시화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추세니까 교통통신이 발달을 하니까 이 수도권에 또는 뭐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도 그 살아나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거다. 또 산의 길이 있을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뭐 매사에 낙관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삶의 자세니까 저는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뭔가 마음을 좀 달래려고 생각을 해봐도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위기 같아요. 어제 제가 국회 정무위 소속인데 정무위원들하고 이제 국무총리하고 이제 그 만찬을 했습니다. 정무위에 이제 국무총리실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현안들 가지고 얘기를 좀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한 2시간 식사를 하는데 1시간 한 반 정도가 이 문제 갖고 대화를 합니다.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국무총리한테, 국무총리니까 이제 뭐 개별 현안보다는 국정의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이 문제만 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를 할애해서, 왜냐하면 각자 자기 지역에서 느끼는 어떤 문제, 또 자기가 의정활동하면서 중요했다고 생각되는 문제, 그 중에서 지금 정부가 이거 좀 신경 좀 써야 된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하고 대정부 질의하고 해서 그 뭐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좀 막 굵직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한다고 시작을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부산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근데 부산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서울이 1번 아닙니까? 2번이 부산이에요. 근데 우리 금상군수님이 가가지고 이 지방 소멸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아 그런가 보다. 금산이 참 힘들겠구나. 근데 부산이 그래요. 부산이. 이게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부산에서 애 낳아서 부산에서 여기서 평생 살아라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산이 이 지경인데 다른 데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각자 자기 지역 얘기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얘기이기도 하고 하여간 이게 좀 비정상입니다. 보통 이제 이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고장나요. 몸도 그렇잖아요. 몸도 에너지가 이렇게 머리로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사고 나죠. 그러니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에너지가 순환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입니다. 우리가 뭐 BC 얘기하고 예타를 할 때 지방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인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문제는 우리 국토 전체의 에너지의 순환, 그리고 경제적으로 볼 때도 경제는 결국은 순환이거든요. 이 순환을 잘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발전을 이루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다 몰려있다. 그러면 저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하여간 위기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5년 동안 대통령 모시고 이제 그 옆에서 보좌를 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이 분권 국가, 뭐 분권형 개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2004년도인가요? 2004년도에
실행정 수도 이전 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이제 노 대통령이 엄청 이제 막 화를 내시면서 내색은 못하니까 참모들한테 이제 막 그 화를 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큰일 났다. 대한민국 인구가, 수도권 인구가 과반수를 50%를 넘어가면, 그리고 수도권 국회의원이 국회 과반수를 넘어가면 이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은 물 건너간다. 그 전에 해야 뭔가 물꼬를 돌려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다. 근데 위헌 판결 나서 그나마 지금 이 추진도 막히면 대한민국 미래가 암담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잘 딱 체감이 안 왔어요. 그때가 수도권 인구가 46%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지방 국회의원이 많았어요. 한 10명 뭐 이상 많았습니다. 지금 다 거꾸로 갔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46%에서 이제 50점 몇 프로로 50%가 넘어갔고요. 수도권 국회의원이 지금 그냥 단순 숫자로 보면은 좀 수도권하고 지방이 비슷해 보이죠. 근데 비례대표가 한 50여 분 되잖아요. 근데 비례대표가 대부분 수도권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다수가 사실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체감을 하는 게,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국회의원 되고 20대니까 2016년부터죠. 그때 국회에 딱 들어와서 쌀 문제 가지고 제가 기재위에 있었어요. 기재위에서 질의를 하는데 의원들이 쉬는 시간에 아이 김의원 그만해. 그 쌀 그거 자 쌀에다가 예산 자꾸 퍼쓰면 그 도시 사람들이 안 좋아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막 언론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봉쇄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민주당이 균형 발전, 자치분권 이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무게를 실어서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대부분이 국회의원이 수도권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현안이 있고 하는 게 정말로 간헐적으로 한마디씩 나오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뭐 제가 이제 자꾸 문제가 뭐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하여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게 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런 문제가 지방의원들이 그냥 자기 지역구 문제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 순환 안 되면 몸이 망가지는 거 똑같습니다. 인구가 좀 분산이 안 되면 전체적인 이 사회적인 에너지가 분산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한무경 의원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대책이 다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기업을, 우리나라 대기업을 지방으로 다 이전을 시키는데 강제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50% 깎아주면 지방 이전을 한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세 가지를 검토했어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기업 본사 이전, 그 다음에 우리 주요 사립대 지방 이전.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자라고 검토를 쭉 하다가 결과적으로 행정수도 이전하고 공공기관 이전. 왜? 이건 대통령이나 정부가 맘먹으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무리한 일이긴 하지만 맘먹으면 해볼 수 있는 일이에요. 법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기업 이전이나 아니면 대학 이전은, 사립대 이전은 법으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다가 이거는 안 된다. 근데 그때만 해도 쌀독에 쌀이 좀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공공기관 이전 정도 하면 이게 뭐 해결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쌀독에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오히려 저는 상속세를 아예 100% 감면해줘도 되겠다. 그럼 누가 야 민주당 니네 그 당 노선하고 안 맞지 않냐? 저는 이 문제는 단순히 무슨 정책적인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의 정면 충돌입니다, 사실.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수도권, 예를 들어서 여기 규제 완화를 하고 또 지방에 어떤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뭐 이런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규제 완화를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을 거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이 인구 주민들 간에 엄청난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대학 문제나 대기업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대타협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가 왔다. 그런 논의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책무가 지금 우리 국회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뉴스핌의 이런 좋은 토론회를 통해서 지방 소멸이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이 혈액순환이 정말 잘 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바꾸는데 새로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줘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민 의원님의 열정적인 축사 함께 하셨습니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